안녕하세요. 오늘 26학년도 수시 비실기 미대 입시 강연을 맡게 된 세종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절 아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전 수만이 카페에서 SK파더 필명으로 활동을 했었고, 작년 연말부터 학부모 강연회를 쭉 고로아플 선생님 계속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로 초빙이 돼서 한 서너 차례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와플미대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미대 비실기 입시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해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학들 라인업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인서울대학과 또 수도권, 경기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드릴 거고요. 주요 대학들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 전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고른기회 전형과 농어촌 전형은 차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학교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입시 결과 및 지원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목 대략 1등급 중반에서 1등급 후반대가 보통 합격을 합니다. 이 합격한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평균적인 일반고 학생들의 어떤 서울대 디자인과를 지원하고 합격한 학생들의 수치고, 2등급 초반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아마도 명확한 진로가 생기부에 잘 표현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생기부의 중요성이 아주 눈에 띄게 증가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경쟁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30대 1 정도로 수정이 되고, 올해도 아마 30대 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면접 대비 및 수능 최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면접은 일단 모집 단위 관련 학업 능력과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제출된 서류 평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 여기에는 어쨌든 간에 전공 적합성 관련된 전공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할 거라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 시간이 없고 면접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준비를 아마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적합성 질문은 교과서에 나온 질문을, 생기부에 나오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포함된 어떤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또 전공 적합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차 합격자가 2배수기 때문에 약 14명밖에 안 됩니다. 합격자 14명 중에 최저를 충족한 학생이 대략 60% 정도라고 보면, 대략 10명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4명 중에 10명이면 7명을 선발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최저를 충족했을 때 10명 중에 7명 안에 들기는 14명 중에 7명에 드는 것보다 쉬울 수 있죠.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수능 최저는 곧 합격의 거의 7분응선을 넘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3합7입니다. 3합7이면 쉽지 않죠. 아마도 충족하는 학생들이 90%에서 60% 사이가 아마 보통일 거라고 봅니다. 자, 이래서 서울대학교는 결론은 뭐냐? 서울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퍼펙트 올, 모든 게 완벽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성적이면 성적, 생기부면 생기부, 거기다 면접도 완벽해야 되고,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하려면 1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 생기부 관리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 특히나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아마 예측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고 모든 게 완벽해야 된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미술대학의 입시 결과 및 미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어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캠퍼스 자율전공, 학교장 교과 전형으로 캠퍼스 자율전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 우수자 전형에서 알아보면 총 11개 학과에 대해서 모집인원이 왼쪽과 같습니다. 쭉 다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변동이 없습니다. 전혀 변동이 없고요. 24학년도 추가 합격률과 25학년도 추가 합격률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24학년도 같은 경우 금속, 금조디나 도예나 목조형 같은 경우 추가 합격률이 없었는데 올해 학생들은 추가 합격률이 생겼다. 이 부분 있는데 없어졌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유의미하게 바뀐 부분이 디자인 학부가 14.7% 10명 예비 10번까지 돌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3명까지밖에 안 돌았고 미자전 같은 경우는 항상 비슷한 수치로 예비가 6.3이면 4명, 7.9면 5명 정도가 4명, 5명 정도가 항상 평균적으로 돋습니다. 디자인 학부도 마찬가지고 미자전도 추가 합격률은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가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학년도 최종 등록자 등록을 보시면 보통 어떤 해든 다 이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이한 경우가 딱 하나가 있는데 조속과가 매우 다르게 평균이 4.3이고 4.9인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 18명을 뽑았으니까 18명 학생 중에 평균이 4.3이고 70% 컷에 걸린 학생이 4.9란 얘기인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다른 과들보다 다른 전공들보다 낮게 나타나는 거죠. 작년과 비교를 해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특이한 경우 올해 입학한 학생들 중에 아마 예고 학생들 중에 굉장히 이 조속과에 열심히 생기부를 잘 챙겼고 또 더군다나 들어오기 면접도 굉장히 잘 본 그런 예고 학생들 중에 합격한 학생이 꽤 많이 되는구나 라는 추론이 가능하고 그런 학생들을 주로 선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도 미술 우수자 전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학종인데 1차에 서류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들 볼 땐 생기부의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왕왕 이렇게 나타나고 실제로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 1.9, 2.0인데 근데 이런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2.45 넘어가는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고 미자전 같은 경우 2.56이 넘어가도 합격한 학생이 한두 명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볼 때 생기부가 뛰어나서 1차 합격을 했는데 면접을 매우 잘 본 거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뿐만 아니라 생기부가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생기부의 이 중요성과 이 역할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사실 홍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기사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성적도 매우 중요하고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생기부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적정할 것 같고요. 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캠퍼스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술 우수자 전형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똑같이 학종입니다. 반영하는 과목이 좀 다를 뿐이죠. 미술 우수자 전형과 달리 전 과목을 정성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자 등급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평균 전체 2.42등급, 70% 컷이 2.5등급이고요. 수능 최저는 3합 8이고 미술 우수자 전형은 3합 9입니다. 미술 우수자 전형일 때도 뽑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예술학과도 뽑고 학교장 추천 전형에 예술학과도 뽑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는 선택을 하셔야 되고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는. 그렇기 때문에 썼고요. 예술학과는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여기다 적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홍대 서울 캠퍼스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성적이면 성적. 그 다음에
생기부면 생기부, 보고서면 보고서, 그 다음에 홍대식 미술 문제풀이, 우리가 드로잉 면접이라 표현을 하죠. 드로잉 면접으로 표현하는 이 면접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학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공별 지원 전략을 차별화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생기부에서 잘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미할보로 표현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옆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도와드리는 사람들이 또 있으시죠. 이런 것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준비가 오랫동안 잘 돼 있는 학생도 있지만 급하게 준비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 중요한 건 홍익대학교는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정말로 완벽한 학생, 그런 학생을 찾고 그런 학생들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국민대학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있고요. 교과로 뽑는 자율전공이 있습니다. 일단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시각디자인과 AI 디자인과가 있는데 10명, 15명 모집인데 올해는 시각디자인과가 2명이 늘었습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7명이었죠. 그래서 10명으로 늘었고 다시 올해 12명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쟁률 자체가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10명 모집에 526명이 온 건데요. 이 중에 10명을 1차에 3배수만 뽑으니까 30명을 뽑아서 면접을 보는 건데 참 어렵습니다. 자, 24학년도 평균 등급이 3.0급이에요. 전체 전과목 등급입니다. 자, 여기 이게 해마다 23학년도에도 4.9등급인가 학생이 합격을 했고 24학년도에 5.7등급 학생이 합격을 했고 5.1 학생이 올해도 합격을 했습니다. 평균 등급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디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로 합격을 한 학생, 이 학생이 단 한 명이라는 거죠. 여기도 한 명, 여기도 한 명. 합격자 분포표를 보니까 이 학생이 딱 한 명인데 소만이나 카페에 이렇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일반고 학생이었고 이 학생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이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라는 건 생기부가 월등하다는 얘기인 거죠. 등급은 중요치 않다.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지만 단 한 명이라는 거에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10명 중에 한 명이 10%의 확률이긴 합니다만 아주 특이한 거죠. 사실은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해마다 한 명씩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 아마 면접 보는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님께서 뭔가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 때문에 나도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지원하셔도 됩니다만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어떤 기준을 삼고 기준을 잡고 지원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셔서 지원하셔야지 이 모든 등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평균 등급은 전과목 3.1, AI 디자인과 같은 경우 비교적 아주 정상적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과목을 정성평가하고요. 1차 3배수 선발을 해서 면접을 30% 반영합니다. 면접 30%가 생각보다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면접으로 역전될 수 있는 분명한 여지는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죠. 1차 성적만으로 여기에 통과가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30%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준비를 열심히 잘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율전공인데요. 학생부 자율전공은 교과 전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율전공 A, 인문, 자율전공 B, 자연 30명씩 올해 새로 뽑고요. 작년까지 미래융합전공이라 해서 50명씩 뽑던 인문, 자연이 올해는 70명씩 뽑습니다. 합해서 지금 200명입니다. 200명.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모두 다 미대를 진입할 수 있다. 조용대학을 진입 가능하다. 다른 어떤 생기부나 면접에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이럴 때 교과로 나는 안정적으로 국민대는 꼭 가고 싶다. 라는 학생, 성적은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는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이면서 추천 전형이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 인문으로 지원하는 경우 국영수사를 반영하고 진로 과목 중 상위 3과목만 반영합니다. 자연계로 지원할 경우 국영수가 반영하고 진로 과목 중 상위 3과목을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 2함 6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중에 하나 정도는 3등급이 나와야 조금 더 수월하게 최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요것도 감안을 해주시고, 근데 국어나 영어가 모두 다 4등급이 나왔다 라고 하면 탐구 과목에서 반드시 2등급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러운 등급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지원할 때 잘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국민대 지원하는 조영대학과 인문기술융합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키포인트는 뭐냐? 예고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왜? 생기부를 채울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시각디자인도 마찬가지고 AI 디자인과도 그렇고, AI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와서 학생들, 이과 계열 학생들, 자연 계열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유념해 두시고요. 일반고 학생 중에 국영수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 홍대 캠퍼스 자율전공 지원하는 학생이 국영수사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홍대 캠퍼스 자율전공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안이 인문기술융합학부 지원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대안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의 입시 결과 및 지원율에 대해서 실기 실적 특기자 전형인데요. 입시 결과가 지원율과 입시 결과에 대해서 이화여자대학교는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순수 계열 학생들을 전혀 수시에서 모집하지 않습니다. 수시 모집으로 디자인 학부만 24명만 기존에 모집하던 대로 그대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순수 계열은 아예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이 학생들, 순수미술 학생들을 정시에서 다 모두 옮겨가기 때문에 아마도 예고나 미고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성적이나 70% 컷이 공개가 안 되는 만큼 이화여대는 조금 더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키포인트는 뭐냐? 일반고보다는 예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가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일반고 학생은 성적이 매우 우수해야 된다. 국영사 성적이 아니고 전 과목 성적이. 전 과목 성적이 매우 우수해야 된다. 어느 정도? 2점대 초반에서 2점 중반 까지는 들어와야 지원 가능하고 합격 가능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고는 성적과 생기부의 자체의 어떤 균형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고 학생들은 일반고의 어떤 기본적인 교육과정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보통 보면 뭐 3점대, 4점대 학생들도 예고에서는 싫기 때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생기부는 잘 채워져 있다. 보통 그렇게 돼 있다라면 디자인학과도 충분히 지원을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예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를 또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모집 인원 자체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망설여지거나 꺼려지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고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대안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은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결과 및 지원율에 대해서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똑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을 하고 있고요. 모집 인원은 시각디자인이나 금속공예 디자인학과가 각각 3명씩 모집하고 올해도
3명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25학년도 추가 합격률이나 등록자 등급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아직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입시 결과가 공개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24학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추가 합격률이 100%, 66.7%, 3명 예비 3번까지 됐다는 얘기고요. 예비 2번까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평균값을 보면 사실 전 과목 성적입니다. 이게 지금 국영사 기준으로 보면 2점 초에서 2점 초중 예상됩니다. 그만큼 성적이 우수해야 된다. 아마 홍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안으로서 과기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대를 지원하는 학생이 대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도 어마어마합니다. 시각디자인과 60.3대 1입니다. 3명 모집에 189명이 오는 겁니다. 대단하죠? 3명 모집에 22.3대 1. 67명 정도가 오는 겁니다. 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영사 플러스 한국사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이 지원을 합니다. 홍대 디자인학부 지원자 중에 일부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과기대를 지원하고, 국민대 시각디자인 지원자 중에 일부가 똑같이 대안으로서 과기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 지원자 중에 대안으로서 서울과기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려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는 특기자 전형으로만 모집을 하고 있고요. 2025학년도 모집인원, 2026학년도 모집인원 변동이 없습니다. 15명씩. 24학년도 추가 합격률을 6번까지 됐고요. 25학년도 추가는 5번까지 됐습니다. 항상 해마다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가면 예전에 한 3년 전에 8번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같은 경우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24학년도 평균 등급이 2.0 등급이고 70% 등급이 2.1 등급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보통 고려대학교 이 정도 선에서는 지원을 해야지 라는 게 일반적인 통설이었죠. 근데 올해 입학 설명회 자료에 이제 성적 공개한 거에 보면 70% 컷만 공개를 했는데요. 평균 등급은 공개를 안 하고 2.92 등급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이 학생뿐만 아니라 최저를 맞추고 추가 합격을 한 학생 중에 3점대 초반 학생이 합격한 학생이 존재합니다. 어쨌든 3점대 초반 학생이 추가 합격을 한 경우가 분명히 있고, 이 학생이 이렇게 된 걸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차 5배수 서류로 100%를 선발을 하고 1단계 합격자 중에 면접 결시율이 2.7%, 한 4, 5명 정도는 면접에 결시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 대상자 중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58%에서 60%를 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한 40명에서 45명 사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되냐? 15명 모집에 40에서 45명이니까 2.8대 1, 뭐 2.9대 1 또는 2.5대 1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죠. 자, 15명 모집에 2.5대 1이면 2명 중에 1명이 거의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 면접 결시와 수능 충족률을 함께 고려할 때 실제 경쟁률은 이렇게 되는데, 충원율이 30%다. 5명이다. 그럼 몇 등까지 되는 겁니다? 20등까지 되는 겁니다. 20등. 순서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에서 45명 중에 수능 최저 충족까지 합친 학생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 2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수능 최저하고 면접 결시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수능 최저를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된다. 1차 합격한 학생은, 고려대 지원한 학생들 중에 1차 합격한 학생은 수능 최저에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 이 정도 성적 또는 2.2 정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최초합은 아니더라도 추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1차 합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거기다가 중요한 게 뭐겠어요? 창의활동 보고서. 이것도 중요하겠죠. 25학년도 합격자 비율을 한번 알아보면 예술고 학생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40%.
저는 이 실제로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이 55%, 특성화고 학생이 5%인데 15명 중에 보면 6명, 8명, 1명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비율이. 예술고 학생들이 최근에 와서 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를 지원하는 경향이 매우 높아졌다. 합격자 재학생률 비율은 재학생이 80%, 재수 이상이 20%밖에 안 됩니다. 재학생들 위주로 20%면 3명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고려대학교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일반 고일 경우에는 생기부보다는 성적에 중점을 둬야 되고, 예고일 경우에는 성적보다 생기부에 훨씬 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 게 좋습니다. 아까 2.92 학생이 일반 고일 학생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지만 예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까 3점대 초반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높죠. 자, 그 균형감 있는 성적과 생기부는 당연한 거고요. 퀄리티 있는 창의활동 보고서. 이 창의활동 보고서가 매우 왜 중요하냐면 여기하고 연관돼 있어요, 면접하고. 창의활동 보고서를 잘 쓴 학생들을, 또는 이 학생들이 창의활동 보고서를 써서 입학사정관과 면접 교수님들한테 눈에 들었다면, 이 학생은 꼭 내가 한번 면접은 봐야겠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성적이 조금 안 좋더라도 면접을 굉장히 잘 봤어요. 너 창의활동 보고서에 이거 있던데 한번 이거 어떻게 만들었니? 하고 이렇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그렸어? 또는 어떻게 작품을 만들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면접을 굉장히 잘 봤다. 그러면 이 학생이 혹시라도 최저 충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아무래도 뭐 합격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반드시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적이다. 일단 일반고 기준으로 무조건 성적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성적, 어느 정도 성적에 2점대 초반, 2.1 또는 2 이내는 들어야 된다. 전 과목. 이 부분 명심하시고, 혹여라도 이게 내가 넘는데 고려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2.5가 넘어가, 예를 들어. 하실 수 있습니다. 생기부 판단을 잘 하셔야죠. 그리고 창활부를 굉장히 잘 쓰셔야 되겠죠. 요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상향으로 지원해 보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지원해 보시고 그래도 2.5 근처는 돼야 된다 라는 거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결과 및 지원율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있는데, 일단 교과 부분부터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 전형은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한조디, 의료디자인, 디지털 콘텐츠학과, 도예학과가 있고요. 교과이기 때문에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명, 도예학과만 2명.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하게 아주 증가가 됐는데요. 2, 2, 넷, 2, 5. 자, 25학년도 추가 합격률을 보면 예비 1번, 예비 1번까지 합격을 한 거고요. 예비 1번, 예비 2번, 예비 3번, 여기는 예비 2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충족률을 직접적으로 표기를 해줬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조경 디자인과만 유일하게 20%대, 지원자 중에 20%니까 7명 중에 28.6%니까 대략 한 3명 정도 합격을 한 건데요. 이 3명 중에 예비 1번까지 합격을 했으니까 최저 충족률을 보시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교과이기 때문에 24학년도 최저 등록자 등급을 보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이 등급은 국어, 영어 관련 전체 과목, 국어, 영어 관련된 모든 과목 플러스 국어, 영어 진로 과목 중 상위 3과목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그 등급입니다. 그래서 매우 이렇게 높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 요거는 등급이 전체 등급이 이 정도로 높아야 여기를 가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등급을 내는 방법을 여기 밑에 써놨고요.
자, 올해 입학한 학생들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면 의류 디자인 학과의 70% 컷이 2.7 정도까지 떨어졌다.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수능 최저는 국영수탐 중 한 개 영역만, 한 개 영역이 3등급 이내니까 이건 사실 최저 등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저 등급 충족률이 3등급 이내인데 그거를 충족 못하는 학생들도 28%가 여기에 환경적용 디자인과에는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수능 최저가 합격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과에선. 자, 다음 중요한 부분인데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네오 르네상스 전형 학종입니다. 학종이고 이 학종에서는 뽑는 인원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디자인학과는 매우 적었는데 올해는 조금 유의미하게 늘고 시각디자인과는 줄고 이 해마다 계속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어느 학과는 늘고 어느 학과는 줄고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학과들이 그 모집 인원을 매년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것도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합격 인원이 없고 3명이고 3번까지고 4번까지고 4번까지고 3번까지 3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성적은 국어 영어만 반영이 됩니다. 이 등급들도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전체 성적이 반영된 국어 영어만 반영된 성적입니다. 생각보다 아까 교과보다는 굉장히 낮은데 그래도 유의미하게 일반적으로 국어 영어 성적이 이 정도는 돼야 지원할 수 있다. 뭐 거의 대부분이 좀 기존의 어떤 전년도 23학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25학년도 올해 최종 등록자 등급을 보면 좀 바뀐 부분이 유의미하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적용 디자인학과가 2.7 평균 2.7 등급, 2.4 등급 그래도 2점 중반대는 돼야 합격을 하던 것이 3점대 중반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요거는 아마도 유추하건대 학종이기 때문에 생기부의 퀄리티에 따라서 아마도 성적보다는 생기부를 반영하는 정성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을 것이다라는 특히나 환경적용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일반고의 이과 학생들도 지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축 디자인이라든가 건축 환경 디자인 쪽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일반고의 생기부가 괜찮은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 도예학과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조금 더 하향화됐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도예학과 지원하기는 어렵죠. 예고 학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어 영어 성적만 특별히 관리한 학생들이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예학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 보면 경희대 국제캠퍼스의 키포인트는 뭐냐? 일반고일 때 같은 경우는 사실 생기부보다 성적을 우선적으로 보기는 합니다만 생기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균형감 있는 성적과 생기부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일반고와 예고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생기부를 챙길 수 있는 일반고가 성적과 일반고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일반고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관련 전공은 일반고 학생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순수 계열 아까 도예과나 그런 과들은 예고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어 영어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매우 적합한 학교이다. 경희대 국제캠퍼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종대학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소프트학부인데요. 세종대학교는 특이하게도 자연계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열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창의인재전형도 학종에서 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배우는 그 커리큘럼이나 모든 것들이 디자인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단위는
디자인 이노베이션 전공과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이 있는데 2025학년도 모집 인원 및 경쟁률은 8.0대 1, 그 다음에 10.2대 1 정도 됐고요. 26학년도 올해 모집 인원은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이 48명으로 1명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추가 합격률, 이 학교도 추가 합격률을 공개했는데 58.3%, 대략 25명 정도가 추합으로 합격이 됐다. 47명 중에 18명이니까 9명. 그죠? 대략. 24학년도 추가 합격률은 디자인 이노베이션 전공은 25번까지 합격.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은 9명까지 합격.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 30번까지 합격을 했고요. 만화 애니메이션 텍 같은 경우는 예비 6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 등록자 등급을 보면 2.7과 2.9,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은 2.6, 3.0.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소폭으로 약간 낮아지고 있다. 이 이유는 뭐냐? 아무래도 이과 자연 계열이기 때문에 성적 자체로는 100% 서류로 3배수로 선발을 하고 있지만 전 과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학교의 그 선발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적에서는 조금 더 낮아지는 추세가 보이고, 이 성적이 전체 과목의 성적입니다. 전체 과목의 성적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세종대학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로 선발하고 1단계 성적 60%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접이 40%가 있습니다. 면접 40%는 아까 고려대학교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 면접 40%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면접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평가 영역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창의 융합 역량, 공동체 역량, 정량, 정성평가에서 종합평가를 한다. 정량평가도 여기에 반영을 한다라고 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전 과목 성적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종대 창의소프트학부 두 개 전공들은 일반고일 경우 생기부보다는 성적을 좀 더 알차게 내실 있게 채워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반고 특성화고하고 예고를 비교를 했을 때 일반고나 특성화고가 아무래도 예고보다는 조금 더 비교 우위를 갖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계열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 과목 정량,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디자인에 관련된 전공 역량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보단 기존에 갖고 있는 학업 역량,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요하게 유의미하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일반고 학생들 중에 성적이 조금 좋은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균형감 있는 성적과 생기부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전 과목 성적이 고르게 우수한 일반고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하다. 만화 애니텍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아마도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이 학생들 중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 아마도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지원해보면 좋을 듯한 학과이고 학교입니다. 자, 다음은 홍익대 세종 캠퍼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요, 교과 우수자 중에 캠자, 캠퍼스 자율전공, 학교생활 우수자 중에 캠퍼스 자율전공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 세종 캠퍼스에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와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가 있는데요. 2025학년도 모집 인원 100명,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 영상 애니메이션 학부 53명, 경쟁률은 5.4대 1, 6.2대 1.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100명, 53명. 2024학년도 추가 합격률은 16%와 26.4%니까 16번까지 예비가 합격을 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26.4%니까 21번 정도까지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25학년도 추가 합격률은 11번까지 합격을 했다는 얘기고요. 25학년도 19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전년도하고 솔폭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만큼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도 인기가 높아진다라고 보여지고요.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평균 등급이 살짝 높기는 합니다. 3.5, 3.7. 자,
영상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3.2 평균, 3.6이 70% 컷입니다. 전 과목 성적이 아니고요. 국영사 기준입니다. 국영사 기준. 2025학년도 올해 합격자 최종 등록 등급은 3.5, 3.8, 3.1, 3.4 유의미하게 변함이 없고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선에서 예를 들어 3점대 초반에서 3점대 중후반까지는 얼마든지 예비까지도 고려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저가 없기 때문에 최저에 좀 부담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홍대 세종 캠퍼스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홍대 세종 캠퍼스의 키포인트는 뭐냐? 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기부의 중요성이 특히나 작년 올해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 홍익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생기부의 중요성이 굉장히 날로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도 좋아야 되지만 이제 생기부 관리도 철저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균형감 있는 성적과 생기부가 중요하고 일반고에서는 아무래도 성적을 더 챙기는 게 우선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반고 특성화고가 예고보다는 조금 더 비교 우위를 갖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균형감 있는 생기부가 중요하고요. 국영사 성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적이 우수하나 수능 최저가 준비 안 된 학생, 만화 애니텍으로 특성화된 특성화 학생도 마찬가지로 세종대학교를 지원하기에는 성적이 약간 부족한 학생들, 아까 세종대학교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2점대 중반, 2점대 후반 또는 2점대 초중반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는데 3점대가 넘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원하기가 꺼려지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죠. 홍대 세종 캠퍼스가 대안으로 5지망이나 6지망 정도로 한번 고려를 충분히 해보셔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중앙대학교 다빈치 캠퍼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라고 하죠. 중앙대학교 다빈치 캠퍼스 입시 결과 지원율을 알아보면 CAU 융합 인재 전형이라 해서 학종이고요.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가 실내 환경 디자인 전공과 패션 전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7명, 10명, 7명, 10명. 변함이 없습니다. 추가 합격률 6명, 6번까지 합격을 했고 17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이나 인서울이나 경기권 내에서 패션 전문 이렇게 학과가 있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의 패션 전공도 패션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망하고 선호하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결과가 공개가 안 됐고요. 작년 걸로 2024학년도 기준으로 볼 때 평균 등급이 3.6 등급하고 3.8 등급인데 전 과목 성적의 3.6, 3.8 정도를 평균적으로 합격생들이 이 정도 맞는다. 1단계 서류 100%로 5배수 선발을 합니다. 서류 100%이기 때문에 생기부나 성적 관리를 균형감 있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1단계 성적 70%하고 면접 30%인데 면접 30%는 그래도 비교적 유의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면접이 간과하거나 면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지원자의 학업 및 교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 가능성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 모집 요강에 나와 있고요. 요 내용들을 비추어 볼 때 정성평가를 위주로 한다. 이 평균이 3.6, 3.8이라고 하면 70% 컷은 좀 더 많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 전 과목 성적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4점대 초반까지는 지원해봄직합니다. 전 과목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다빈치 캠퍼스, 안성 캠퍼스의 키포인트는 뭐냐? 마찬가지로 일반고일 경우에 아까 보셨듯이 성적이 3.8, 3.6이었지 않습니까? 성적이, 전과목 성적이 엄청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원자들. 그렇다면 결국은 일반고일 때도 생기부가 잘 채워진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과 그 다음에 패션 쪽에 관련된 생기부가 아주 내실 있게 잘 채워져 있다. 그러면 성적보다는 훨씬 더 유의미하게 반영이 될 수 있다. 일반고나 특성화고는 예고보다는 훨씬 더 아무래도 학종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 수시 비실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고 특성화고 학생이 기존의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성적보다는 생기부에 많은 영향을, 많은 배점을 두고 있다. 생기부가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생기부에 드러난 중요한 건 전공 역량과 학업 역량을 잘 살려내야 된다. 학업 역량이라고 해서 물론 정량적으로 드러난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고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한양대 안산 캠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개 학과들이 나눠서 모집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디자인 계열이라고 해서 묶어서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각 과들마다 4명, 3명, 5명 뭐 이렇게 모집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18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똑같이 18명 모집이고요. 올해 추가 합격률이 13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25학년도 최종 등록자 등급이 1.8과 2.0입니다. 이 성적은 여기 보시면 국영사 성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여기 상기 표기된 그 성적 기준은 국영사 기준으로 했고요. 아마도 서류 100%로 최종 선발을 한다는 거 보면 일괄평가입니다. 일괄평가. 여기 같은 경우. 수능 최저도 없고,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할 때 생기부 제출하고, 그 다음에 뭐 원서 접수하고 서류 내는 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12월 15일 날, 뭐 좀 더 일찍 발표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맞고요. 생기부보단 성적을 위주로 국영사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 중에 홍대 디자인이나 미자전 지원 학생들 중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를 내가 맞추기 어려워하는 학생, 그 다음에 또는 뭐 드로잉 면접에 좀 뭔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면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서류만 괜찮은 생기부 성적도 좋고 생기부도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홍대 디자인이나 미자전에 1차 통과한 학생들 같은 경우 이곳에서 거의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부터는 경기대학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입시 결과 및 지원율 KGU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모집 단위는 디자인학부와 파인아츠학부가 있는데, 디자인학부는 27명, 작년 모집이죠. 27명에 12.5대 1, 파인아츠학부는 12명 모집에 8.33대 1이었고, 올해는 디자인 비지학부가 24명으로 소폭 감소가 됐고요. 파인아츠학부는 12명으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파인아츠학부는 순수계열 학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비지학부는 말 그대로 디자인학과고요. 2024학년도 추가 합격률이 96%, 대략 26명까지 합격을 했고요. 12명 중에 5명 정도가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올해 결과치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25학년도 추가 합격률이 아직 나와 있질 않고, 최종 등록자 등급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24학년도 최종 등록자 등급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이 학교도 전과목 등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비지학부는 3.8 평균, 70%거 3.9, 전과목 성적입니다. 전과목 성적이 3.8, 3.9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파인아츠학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순수계열 쪽 학과이기 때문에 성적이 생각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4.3에서 4.4. 예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고 학생들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에선 서류 100%로 3배수로 선발을 하고 2단계 드로잉 면접이 있습니다. 이 학교의 특징입니다. 드로잉 면접이 근데 30%밖에 안 됩니다. 또 1차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 또 여기는 1단계 성적이 70%니까 1단계 성적이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2단계 성적이 그렇다고 해서 드로잉 면접이 영향이 전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드로잉 면접에 대해서도 아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자, 학교 생활기록부 전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대학교는 그래서 키포인트가 뭐냐? 당연하겠지만 일반고에서 성적보다는 생기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아까 성적이 3점 후반대, 그러면 결국은 4점대 초반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파인아츠학부 같은 경우는 4점대 중후반이 넘어가도 충분히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1차 성적이 합격이 되면 드로잉 면접에서 역전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과목 성적이 4점 중후반부터 4점대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학교죠. 상위권 비실기 대학에 미지원하는 학생, 성적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학교 지원하기도 어렵고 저 학교 지원하기 하자니 조금 불안하고 수시 비실기를 꼭 한번 넣어보고 싶다, 아쉽다, 이런 학생들은 경기대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성신여자대학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학생부 교과로 첨단융합부의 자유전공과 첨단융합학부의 예체능 전공이 있는데 똑같은 학부입니다. 근데 모집하는 전공 자체가 분리를 해서 자유전공에서는 62명, 예체능 전공에서는 103명을 모집하고요. 올해도 똑같은 인원수를 모집합니다. 24학년도에는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 합격률이 없고요. 25학년도에 추가 합격률은 131명, 예체능 전공에서는 127명, 자유전공에서는 거의 2바퀴 이상을 돌고요. 예체능 전공에서도 127명, 127번까지 돌았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예비가 많이 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성적이 높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교과로 자유전공 학생이 평균 등급이 2.2등급이고 예체능 전공 학생이 2.05등급입니다. 이 학교는 교과이기 때문에 교과 90%와 출석 10%로 일괄평가합니다. 자유전공은 국영수사를 반영하고 예체능 전공은 국영사를 반영합니다. 그 수능 최저가 2합 7이기 때문에 교과인데 1, 6, 2, 5, 3, 3, 아니 3, 4, 4, 3 다 가능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의 교과이기 때문에 성적이 생기부를 압도한다. 생기부보다는 성적을 매우 잘 챙겨야 된다. 국영사 성적이 2점 중반이나 2점대 중후반도 지원은 해봄직합니다. 올해는. 왜 그러냐면 아까 추합률 보셨잖아요. 추합이 많이 돌립니다. 아까 그 최종 등록자라고 말은 하지만 아마도 그게 최초합일 수도 있고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홍익대 지원, 고려대 지원 학생들의 마지막 대안, 1차를 합격하지 않았을 때 5, 6지망으로 충분히 지원을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울여자대학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입시결과 지원율을 알아보는데요. 바로민재 전형이라 해서 면접형입니다. 당연히 다단계로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모집 단위는 산업디자인과 시각디자인, 첨단 미디어 디자인 전공이 있고요. 모집 인원은 6명, 8명, 5명. 올해도 똑같이 모집 인원은 변함이 없고요. 추가 합격률도 거의 한 바퀴가 안 돕니다. 거의 대부분 4명, 6명, 2명. 이 정도를 봤을 땐 추가 합격률이 이만큼 높지 않다라는 합격을 한 학생들이 거의 등록을 하기 때문에 매우 선호도가 높다. 경쟁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8대1, 18대1, 17대1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죠. 여기도. 자, 올해 추가 합격률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첨단 미디어 디자인 전공만 조금 높아졌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 지금 바로민재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형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국영수사 성적을 기준으로 작성이 된 성적인데 평균이 3.8인데 100% 최저가 아니고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 성적입니다. 3.8인데 6.4가 있고요. 3.2인데 4.5가 있고 3.6에 4.0이 있습니다. 이게 24학년도고요. 약간 비정상적일 수 있죠. 이거는 비정상적일 수 있는데 6.4 같은 경우는 학생이 생기부가 굉장히 좋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00% 서류로 5배수를 1차에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 1단계에서 50%, 2단계 면접이 50%이기 때문에 50%에서 아마 면접을 굉장히 잘 봤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죠. 근데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라고 보여집니다. 좀 이상했죠. 작년이 좀 이상한 거죠. 올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교육부를 전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1차에 5배수로 선발을 하고 2단계 50% 면접이기 때문에 매우 50%의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울여대가 특이한 경우는 자율전공인데 그래도 서울여자대학교는 디자인 관련돼서 많은 지원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을 디자인 관련 전공으로 진입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서울여자대학교에 지원하는 바로민재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키포인트는 일반고이면서 성적과 생기부를 아주 동시에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서울여대의 키포인트는 일반고일 때 성적과 생기부를 동시에 균형감 있게 잘 챙겨야 된다. 국영사 성적이 되지만 국영사 성적 플러스 수학 성적이 반영이 되지만 그래도 전 과목 성적이 3점대 중반, 4점대 초반까지는 지원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학생들 중에 수능 최저를 고려를 해서 충족을 하더라도 대안으로 마지막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대나 고대를 지원하는 오지막 학생들 고려를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 있는 학교다.
학생들 중에 아까 성신여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덕여자대학교를 알아볼 건데요. 동덕여자대학교는 학생부 종합과 교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뭐 디자인과라든가 미술 관련된 과라고 정확하게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유사한 과로 큐레이터학 전공이라는 학과가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전공이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전공이 하나는 창의 리더라고 해서 학종이 있고 교과가 있고, 학종이 있고 교과가 있습니다. 이 두 학과를, 두 전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모집 인원은 5, 3, 4,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모집 인원이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큐레이터 학 전공 같은 경우는 학종인데 4명으로 줄고, 큐레이터 교과 같은 경우는 그대로,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같은 경우는 4명에서 9명으로 늘고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교과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학한 학생들 그 추가 합격률을 보면 4명, 8명, 4명, 17명 이렇게 추가 합격을 했고, 추가 합격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바퀴 정도는 돈다. 100% 정도는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종의 이 동덕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종 관련된 그 교과 등급이나 평균 등급을 전혀 공개치 않고요. 작년도 마찬가지였고, 이 학과들이 작년에는 공개를 안 했고 올해 평균 등급만 공개를 했습니다. 교과에서만 2.4등급,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교과 같은 경우는 2.3등급. 보시면 학과가 좀 그 반영되는 과목이 다릅니다. 큐레이터학 전공은 국영수사를 반영을 하고요.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전공은 교과지만 국영사만 반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전공은 예체능 쪽에 가깝다 보여지고, 큐레이터학 전공에서는 아무래도 인문학이나 문학학 쪽으로 좀 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영수사를 반영하고 국영사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교과 전형만 표기를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 교과 전형,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전공 교과는 수능 최저가 2합 7이 있습니다. 큐레이터학 전공에서는 교과는 2합 7이 있고, 여기도 똑같이 2합 7이고, 이 두 가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학종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동덕여자대학교도 디자인학과 실기 전형은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뭐 60대 1, 뭐 70대 1, 뭐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비실기로 지원할 수 있는 요런 학과들도 있다라는 점에선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가져왔고요. 학과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지원할 때 좀 더 유념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덕여자대학교를 알아보면 키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일반고 성적하고 생기부 같이 동일하게 균형감 있게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걸 마치고요. 버러와플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격언이죠.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술을 꿈꾸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꼭 미술을 해야겠다, 디자인을 해야겠다, 또는 다른 어떤 이런 예체능 관련된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꿈을 그리면서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꿈을 닮아가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저 또한 다른 꼭 미술의 꿈은 아니었지만 다른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 꿈을 점점점 이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저도 많이 역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찾아뵐 땐 더 좋은 컨텐츠로, 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